자, 급여가 밀린다. 3개월 밀리면 그만두는 게 좋겠다. 자, 여러분 임원들이 아니고요. 그냥 직원입니다. 직원 같은 경우가 3개월 정도가 밀린다면은 미련 없이 그만둬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중견기업인 D사와 H사, 다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D사와 H사에 이어서 지난달 2024년 4월 중순에는 G사가 상당수 임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2024년도도 설계비 미수금이 더 많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뉴스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과 관련된 모든 업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건축사 사무소, 또 건설사,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중대형 건축사 사무소의 설계비 미수금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 2023년을 결산했는데요. 설계비 미수금이 2022년 대비 8.6배가 증가했습니다. 8.6배. 그만큼 미수금이 많다는 부분은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설계비를 줄 수 없는 그러한 시행사라든가 디벨로퍼, 건설사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4년 5월이니까요. 2024년은 이제 2025년에 결산 결과가 나오고 지금 이제 2023년을 결산해 보니까 2022년 대비 무려 9배 정도가 증가한 미수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자,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요. 중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인력 조정과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최악의 건축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졸업생 같은 경우는 취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말 신입사원을 뽑을 그런 회사가 있는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자, 언론 뉴스를 가지고 설계비 미수금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 8월 25일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F가 막히면서 건축사 사무소에 자금난을 겪고 있다. 즉 한마디로 돈맥 경화가 걸렸다. 자, PF 부실에 관련된 책임이 건축사 사무소가 떠안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대한 건축사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협력사에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가 PF 부실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다가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우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비건축사는 협력사도 현실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협력사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 사무소에 청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시행사로부터 사업 초기 설계비의 10% 수준인 2억 원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그 2억 원 중에 1억 원을 협력사에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이후에 3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일한 비용 미수금 규모는 10억 원이 넘고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넘고 있습니다. 자, 사업이 이대로 무산될 경우에 오히려 협력사에서 청구하는 5억 원을 만들어줘야 할 판이다. 이 문제는 뭡니까? 건축사 사무소가 시행사나 디벨로퍼랑 일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망가지면서 그동안 협력사가 일했던 그 금액을 원청 건축사 사무소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미수금 규모가 10억 원인데 그 건축사 사무소는 5억 원을 협력사에게 줘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주가 급한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 5 내지 6억 원대에 민간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회사가 파산 지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2023년 8월 25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최악 시점에 나왔는데 2024년도는 더 악화되기 때문에 2024년 5월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경제신문에 2023년 5월 8일자 뉴스가 되겠는데요. 건축업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설계비 미수금에 노심초사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주로 대형 건축사 사무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형 건축사 사무소는 소형 건축사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숫자지만은 매출량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의 대략 한 40~50%의 파이를 가져가고 있는 게 현재 이제 한국의
건축사 사무소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작지만 인력도 많고 그만큼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감이 줄어서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는 게 2024년이죠. 자, 그런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중대형 건축사 사무소들의 설계비 미수금이 전년 2022년도죠. 전년도보다 무려 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2022년도보다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자, 부동산 및 민간 건축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기업 및 중소기업들은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를 보니까요, 2024년 5월 7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건축 설계 부분 매출 탑10, 여기서 매출 탑10에 건축사 사무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무, 해안, 희림, DA, 정림, 간삼, 창조, 나우동인, 건원, 이렇게 매출 탑10 건축사 사무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2024년 5월 7일에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대손 상각비 총액이 285억 원이다.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에 33억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85억 원으로 무려 8.6배가 집계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손 상각이라는 게 뭐냐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수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원청자가 파산을 한 경우에 아예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설계비를 못 받는 금액이 285억 원으로 증가를 했다. 이게 바로 이제 2023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2024년 5월이니까요. 이 부분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285억 원이면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건축 경기가 호황이던 지난 2021년에 23억 원이었는데요. 21년에 비교하게 되면 무려 1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12배. 자, 2021년에는 23억 원이 미수금이었고 2022년도는 33억 원. 자, 그런데 2023년도에 무려 285억 원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 미수금 규모가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다. 자, 건축 경기가 호황이던 시절에는 대형 건축가 사무소에서 보너스를 800%, 1000%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호황일 때 보너스를 많이 줬습니다. 자, 이렇게 경영을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면은 회사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위험 시기를 대비하고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호황일 때 많은 보너스를 줬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때는 뭐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건축사보라든가 실무자들의 연봉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는 뭐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뽑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실정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설계비 미수금이 건축 시장이 냉각됐고요. 그리고 용역비 수금이 가능성이 불확실한 설계 용역이 증가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개발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어려운 사정에 있고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 건축사 사무소 A사 대표는 설계 용역을 수행한 개발 사업 현장 가운데 브릿지론, 그러니까 초기 사업 대출이죠. 브릿지론 단계까지는 완료된 곳도 여러 있지만 디벨로퍼 입장에서 설계비는 사업 마지막 단계에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런 사업장들이 분양까지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두 설계비 미수 현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나 시행사가 땅을 사가지고 땅값을 대출을 받죠. 그리고 이제 본 PF가 일어나기 전에 브릿지론으로 해결을 하는데 결국은 분양이 안 된다거나 미분양 사업장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프로젝트는 무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뭐 PF 사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6월 달에 PF 사업장을 많이 정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대형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주가 시행사나 디벨로퍼, 건설사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미분양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사업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문제는 뭐냐? 협력업체들이 일한 업무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나마 대형사의 경우 기존의 공공건축 설계 용역을
다수 수주한 덕분에 같은 민간 건축 분야 설계비 미수급 누적에도 조금 버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민간 경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손실분을 현상설계 통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지금 메꾸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CM이라든가 PM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이쪽에 관련된 수익을 가지고 설계비 미수금을 막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중견 및 중소업계는 상황이 다르다. 설계비 미수로 부담이 커진 일부 업체들은 올 들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말 그대로 직원을 내보내고 있는 사정에 있는 거죠. 자, 올해 초니까요. 2024년 초입니다. 올해 초 중견기업인 D사와 H사, 다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D사와 H사에 이어서 지난달 2024년 4월 중순에는 G사가 상당수 임직원에게 공고사직을 통보했다. G사도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인원 100여 명 수준의 G사는 업력이 무려 20년이 넘은 중견 건축사 사무소인데요. 호텔 및 주상복합 다양한 설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G사가 올해 4월에 임직원에게 공고사직을 상당수 통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규모, 중규모 건축사 사무소는 인력 조정에 나선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경기 바닥이 언제쯤일까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데, 아마 올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들어가야 한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 10월 정도로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인허가 물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4년 인허가 물량이 23년 대비 30%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일이 없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정이 계속된다면 올해 구조조정의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인력 조정을 더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업계 관계자는요, 설계비 미수 누적으로 비용 절감에 나선 건축사 사무소들이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는 사례가 올해 잇따르고 있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다. 인력을 조정하고 있다. 20%, 30% 줄이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인허가 및 착공 등 건설 경기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금리, 공사비가 증가하고 인허가 규제도 커지고 여러 가지 복합 문제 때문에 사실 건설 경기 전반 개선 기대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설계비 미수 이슈가 올해도 업계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024년도도 설계비 미수금이 더 많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계비 미수금이 악화되면은요, 이제 급여가 밀리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회사의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은 급여가 나가지만 임원들은 급여가 30% 삭감된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렇게 급여 조정으로 가거든요. 자, 급여가 밀린다. 3개월 밀리면 그만두는 게 좋겠다. 자, 여러분 임원들이 아니고요. 그냥 직원입니다. 직원 같은 경우가 3개월 정도가 밀린다면은 미련 없이 그만둬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바로 그만두시기를 제가 조언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형 사무소에서 일하고 또 지금 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3개월이 밀린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법인이 파산 절차로 들어가면은요, 미수금은 그냥 허공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도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미수금이 한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다. 자, 받을 돈이 있는데 그 회사가 파산 절차로 가버리면은요, 그냥 그 미수금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법원의 판사가 이렇게 등기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받아야 될 미수금은 이제 못 받게 된다. 왜 그러냐? 해당 법인이 파산됐다. 파산됐기 때문에 그 미수금이 다 날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도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고요. 자, 원청자, 그러니까 디벨로퍼라든가 건설사라든가 시행사가 파산을 해도요, 협력업체, 구조, 전기, 기계, 소방, 환경, 교통 여러 협력업체들이 일한 그 금액을 원 설계사무소에 청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은 법인은 파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고 개인 건축사 사무소는 개인 파산이 되면서 빚더미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할 때 매출이 2억 이상이 되면은
법인으로 가는 부분들이 뭐 세금에 관련된 절세도 있는데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파산 절차로 가게 되면은 그 회사 대표는 개인으로 이렇게 빚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파산 절차로 가게 되고요. 대부분의 중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법인이죠.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해버리면은 정말 받아야 할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사정에서는요, 시행사라든가 디벨로퍼 일은 무조건 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특히 공동주택 사업을 많이 하는 이런 시행사라든가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는 시행사, 또 터무니없이 강남에 큰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초고가로 분양을 하겠다, 이런 시행사 일도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 공동주택의 분양 시장이 아주 안 좋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된다면 그 사업은 매우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대출 연장이 안 되면서 PF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행사와 이 일을 했다가는 설계비를 못 받는 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 역시 이런 시행사와 일을 하다가 돈을 한 6천만 원 정도 못 받았습니다. 자, 이 회사가 파산돼 버리면은 못 받는 겁니다.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사무소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고, 만약에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이라면은 직원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다. 회사가 살아야 나중에 그 직원을 다시 부를 수도 있고, 회사가 살아야 급여가 밀린 것도 다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에 있다면은 직원을 내보내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축이 좋아도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빚더미에 앉는 그런 사정에 놓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파산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절하게 사무소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여러분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2026년까지 예측한다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뉴스, 설계비 미수금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하면서 어려운 시기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